두 번째 그 파트에서는 그 수업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수업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한다? 이렇게 그 교수님들의 그 어떤 강의 내용, 그런 수업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게 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강의 중에 그런 어떤 그 중요한 내용들이나 그런 시험에 그런 어떤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그 뭐 강의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이렇게 그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것들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강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노트에 그 필기하는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필기를 해두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을 칠 때 상당히 이렇게 그 효과적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구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트 필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업 듣고 그다음에 교수님들하고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노트 필기를 했으면 그죠? 실제로 내가 이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우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메타 인지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지에 대한 인지 혹은 뭐 사고에 대한 사고, 내가 알고 있거나 모르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갖다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뭐 테스팅을 우리가 해본다든지 그죠? 나름의 그런 어떤 그 연습들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이번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좋은 학점을 그 뭐 받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그 지식들을 그 나의 것으로 이렇게 그 체화하기 위해서는 그죠? 가장 일차적으로 뭐 중요한 것은 그죠? 뭐 교수님들의 그런 어떤 수업을 갖다가 집중해서 뭐 듣는 것이 그죠?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학생 여러분들이 보통 한 학기에 그 적게는 5과목에서 많게는 뭐 한 8과목까지 이렇게 수업을 몇 개 듣다 보면 그죠? 매 수업 시간마다 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은 뭐 가급적이면 그죠? 교수님들 수업 내용을 갖다가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의 그런 행동 패턴을 보게 되면 그죠? 아, 이번 수업에서 그죠? 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 행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PPT를 갖다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뭐 칠판에다가 이렇게 뭐 내용을 적어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수학의 뭐 공식이나 증명이나 그죠? 이런 도표들을 보여주면서 그죠? 뭐 문제를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핵심 개념 같은 경우에 그죠? 뭐 이렇게 강조를 위해서 천천히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해 주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들은 이번 수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단서거든요. 그죠? 자, 이런 부분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캐칭을 해보시면 그죠? 뭐 상당히 그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죠, 저 학생들에게 그 주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어떤 자극 자료들을 갖다가 제시하는 그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꼭꼭 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뭐 별표 5개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그 기존에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자주 출제되니까 좀 꼭 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주의 집중을 유도하는 그런 자극 자료를 그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들은 나중에 이제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에 이렇게 그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갖다가 유심하게 체킹해서 그죠? 그 다음에 노트에 적을 때 그죠? 이렇게 표시해 뒀다가 그죠? 이렇게 해두시면은 뭐 좋은 학점 받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도움이 뭐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이렇게 뭐 듣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그 수업을 다 듣고 나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그죠? 뭐 교수님들에게 뭐 가감 없이 그냥 질문을 갖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학교 문화에서 그죠? 이 질문하는 것이 이렇게 뭐 아주 뭐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죠? 뭐 쑥스러운 경우가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뭐 가감 없이 이렇게 그 질문을 한번 던지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질문의 원칙들이 있는데, 그죠? 자, 이 부분은 그 이화여자대학교 그 물리학과 그 김찬주 교수님께서 뭐 학생들이 하도 질문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죠? 교수님 직접 이 질문의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배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죠? 자, 시기 불문이다, 그죠?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말을 끊고 질문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가 불문이다. 그죠? 뭐, 그리고 뭐 질문 내용을 갖다 미리 뭐 정리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수준 불문이다. 그죠? 내가 혹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죠? 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학생도 매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눈치 불문이다. 그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기 불문이다, 뭐 길이 불문이다, 뭐 수준 불문이다. 그죠? 눈치 불문이죠. 이거 뭐 불문하시고, 그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그 질문을 갖다 던지시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캐칭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내가 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런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그 질문하는 것들 갖다가 이렇게 잘 들어보면, 그죠? 내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다 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또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 질문할 때도 이렇게 잘 들어보는 것을 좀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좋은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뭐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학생들이 질문을 이렇게 자주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제가 그 학생들을 기억하게 돼요. 이렇게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좀 수업에 참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학생들에게는, 그죠? 좀 이렇게 수업 뭐 태도라든지 나중에 이제 학점을 줄 때, 그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질문하는 것을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죠?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교수님들에게 자기 자신을 또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을 뭐 잘 활용을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 강의를 듣고 이제 노트를 필기하는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노트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재구조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그런 또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를 갖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게 되면, 그죠? 그런 짧은 시간 안에, 그죠? 자, 효과적으로 그런 핵심 개념과 그 중요한 내용들, 그런 어떤 단서들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우리가 캐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 때, 그죠?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소개된 노트 필기법이 하나 있는데, 코넬 노트 필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노트를 갖다가 영역별로 한 네 가지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목 영역, 그리고 노트 필기 영역, 그리고 키워드 영역, 그 다음에 요약 영역이 되겠습니다. 뭐 제목 영역은, 그죠? 우리가 보통 수업 전에, 그죠? 이렇게 뭐 강의 날짜나 뭐 강의 주제, 뭐 챕터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이제 노트 필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뭐 교수님들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 원리들, 아니면 강조했던 내용들, 그죠? 아니면 핵심 뭐 그림을 갖다 그려 넣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노트 필기형이 좀 이렇게 공간이 부족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자, 포스트잇을 갖다 활용해서, 그죠? 거기다 내용을 갖다 적어서 이렇게 노트 필기형에다 이렇게 붙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그죠? 자, 이런 노트 필기 영역을 가지고 만든 이제 키워드 작업들을 해주시고, 아니면 핵심 개념이나 그 핵심 용어들 갖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 연계에서는, 그죠? 오늘 배운 수업 내용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죠? 뭐 한 문단 정도, 뭐, 그죠? 뭐 한 줄 정도도 뭐 적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요약해 두시면, 그죠? 공부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넬 대학교의 노트 필기법 원리를 한번 보시면, 그죠? 일단 리코더, 그죠? 기록하는 게 되겠죠. 그죠? 기록하는 것들이 우리의 몸에 좀 익숙해야 됩니다. 그죠? 자, 기록하는데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리듀스, 그죠?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추격해서 이렇게 적는 연습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하고 추격했으면 이런 것들을 갖다 암기하는 것들, 그죠? 내 걸로 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암기하는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지 마시고, 그죠? 이제 리플렉트, 그죠?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다른 어떤 내용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죠? 이런 관계성, 아니면 실제 사안과의 관계성, 그죠? 아니면 실제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갖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리뷰, 복습하는 이런 방법으로 뭐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죠? 뭐 좋은 학점 따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도움을 갖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코넬 노트 필기법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사례는 제가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니까 국민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계시는 배소선 학생이 올려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제목 영역을 보시면 그죠? 자, 생명공학 3장 제조합 DNA 기술과 유전체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자, 노트 필기 영역을 보시면 그죠? 이렇게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밑줄 껴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은 교수님이 그 강조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상단에 보시면 본인이 그죠? 빨간색 볼펜으로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 이렇게 그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써두게 되면 그죠? 나중에 뭐 시험을 공부하다든지 그죠? 공부할 때 그죠?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죠? 상당히 뭐 좋은 어떤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보시면 이제 키워드 영역이 되어져 그죠? 키워드 영역에 크기가 지금 이 학생은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뭐 벡터란, 그리고 두 번째가 벡터의 실용적인 특성, 그리고 세 번째가 벡터의 종류, 유형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작성해주고, 저 키워드 중에서도 그죠? 두 번째 항목인 그 벡터의 실용적인 특성을 보시면 그죠? 그 빨간색 볼펜 밑줄자 것이고 별표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또 교수님께 강조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죠?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는 뭐 한다? 가장 교수님 강조한 부분은 이런 벡터의 실용적 특성이라는 게 되겠죠. 아무래도 시험 나온다면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해 두시면 그죠? 뭐 공부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지가 이제 그 칸이 좀 부족해서 제가 요약영역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제가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죠? 자, 요약영역에도 크게 한 두 가지 이렇게 그 섹터로 이렇게 뭐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나름대로 이렇게 뭐 정리가 잘 된 그런 노트 뭐 필기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거죠.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주고 이렇게 별표 치고 해서 그죠? 이렇게 해준 부분들이 조금 약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공부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그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트 필기법 중에서 마인드맵 필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인드맵은 뭐 학생들이 많이 그려보기도 하고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자, 마인드맵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이게? 자, 우리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챕터의 내용들을 갖다가 그 한 장으로 그죠? 도식화 시켜서 이렇게 그 보여준다는 거죠. 점이 뭐 가장 큰 뭐 장점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많은 내용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시 또 뭐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한정으로 딱 정리해 두게 되면 그죠? 뭐 전체적인 그런 윤곽을 잡는 거죠. 상당히 많다. 이렇게 그 효과적인 어떤 그 필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인드맵 필기법은 그죠? 뭐 가장 센터에 그죠? 이렇게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주제 그죠? 이렇게 그 동그라미 원이나 뭐 네모 원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렇게 핵심적인 주제를 갖다 크게 하나 이렇게 그려 주시고 그죠? 그리고 핵심 주제와 가장 밀접한 내용인 그런 핵심 가지를 갖다 몇 가지 선정해서 이렇게 핵심 가지를 그려 주고 그죠? 그리고 핵심 가지보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런 하위 가지를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작성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어떤 사례들은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코넬 노트의 그 사례를 보여준 그 배수선 학생의 뭐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센터에 그죠? 자, 동그라미 원에다가 핵심 주제를 적어줬죠. 그죠? 제조합 DNA 기술에 이용되는 그런 벡터화 기술들이라는 그런 핵심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센터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자, 이렇게 핵심 주제와 가장 밀접한 내용인 그런 핵심 가지를 갖다 네 가지로 선정했습니다. 자, 유전자 발현 연구 기술, 그리고 유전자 구조 연구, 그리고 클로닝, 자, 벡터 이런 네 가지 그 핵심 가지를 만들어주고, 이 네 가지 핵심 가지와 관련되는 또 하위 가지를 갖다 이렇게 또 새끼치면서 이렇게 뭐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인드맵을 그리게 되면 그죠? 자, 이런 어떤 그 특정 챕터의 그 많은 내용들 갖다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도움을 제공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학생 여러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사례는 그죠?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그죠? 이렇게 그 PPT로 그죠? 직접 그 작성한 어떤 그런 마인드맵이 되겠습니다. 그죠? 가장 핵심 주제가 이제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핵심 주제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그죠? 그다음에 좌우측에다가 그런 핵심 가지를 6가지로 이렇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뭐 에디 모형, 뭐 스터플빔의 CIPP 모형, 자, 보빗의 과학적 교육과정, 그리고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그리고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 자, 메이거의 명세적 수업 목표, 6가지 핵심 과제를 갖다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핵심 과제와 관련되는 또 하위 과제들을 갖다 이렇게 뭐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교육과정 개발이나 그런 방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그죠? 이렇게 그 슬라이드 한 장에 그죠?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죠? 아, 내용들이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암기하는데 그죠? 뭐 시험 공부하는데 그죠?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종이에다 직접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PPT를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뭐 그려 보시는 것을 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노트를 필기할 때, 그죠? 자, 핵심 개념 정리 카드를 갖다 이렇게 뭐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뭐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PPT 슬라이드에다가 하나에다가 이렇게 핵심 개념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종이 카드에다가 이렇게 핵심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해 두면 그죠? 우리가 이제 카드는 뭐 한데 이렇게 소지하기도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죠? 이렇게 꺼내서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핵심 내용이나 원리나 뭐 공식들 그죠? 아니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 이렇게 카드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죠? 뭐 공부할 때도 상당히 도움되고 뭐 소지의 그런 편의성도 있고 그죠? 자, 이런 부분들도 그죠? 뭐 시간 되실 때 그죠? 이렇게 한번 뭐 시도해 보는 것도 그죠?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뭐 적극 제가 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수업 시간에 이제 수학 문제풀이가 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패턴들을 또 암기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양한 연습 문제나 그런 적용 문제들을 통해서, 그죠? 어떤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그죠? 관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니까 오은영 학생이, 그죠?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그죠? 이렇게 수학 문제 노트를 한번 보여주는데 그죠? 자, 노트 왼쪽에는 풀이를 줬고, 자, 노트 오른쪽에는 뭐 틀린 부분이나 이런 개념 정리, 뭐 새로운 풀이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니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자기가 수학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오은영 학생의 노트를 보면 그죠? 자, 왼쪽에 그죠? 이렇게 문제를 적고 본인의 풀이 과정 뭐 간단히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아마 하단에는 아마 이게 뭐 풀이 방식들 갖다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양한 풀이 방법들 그죠? 뭐 팁들을 적어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개념 정리 그죠? 별표 쳐서 그죠?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개념 정리해서 그죠? 이 정리를 갖다 이렇게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뭐 수학 노트를 갖다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것도 그죠? 아마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뭐 참조를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을 듣고, 뭐, 노트도 필기하고, 뭐, 다양한 공부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도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자, 이러한 것도 보통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죠? 인지에 대한 인지, 뭐, 사고에 대한 사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를 갖다가 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는 것을 또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모르는 것도 이렇게 내가 알아야 되지만, 그죠? 이걸 또 알 수 있도록 우리 공부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손쉬운 그런 어떤 테스트 방법은 그죠? 그런 흰 종이 하나 꺼내 가지고 그죠? 내가 예상 문제 하나 적어주고 그죠? 내가 한번 직접 써보는 겁니다. 이걸 보통 백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죠? 보통 시험 치기 전에 이런 어떤 작업들을 뭐 해두면 그죠? 뭐 상당히 좋은 학점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3분 스피치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죠? 뭐 집에서 이렇게 3분 동안, 그죠? 자기가 또 특정한 문제를 갖다 놓고, 그죠? 이걸 한번 3분 스피치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무엇을 정확하게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3분 스피치를 이렇게 한번 뭐 발표도 시키고 하는데요. 그죠? 뭐 이거 상당히 뭐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뭐 시도해 보실 것을 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또 이렇게 정확하게 또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친한 친구들과 그죠 같이 이렇게 서로 뭐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의 뭐 공부법도 그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하는 공부법 우리는 하브르타 뭐 공부법이라 하는데 그죠? 보통 한 90% 그죠? 이렇게 뭐 기억을 뭐 하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공부법을 합니다. 그죠? 뭐 하브르타 공부법은 그죠? 뭐 유대인의 그런 어떤 학습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죠? 뭐 이러한 부분들도 그죠? 뭐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친한 친구 있으면 그죠? 이렇게 한번 뭐 이런 방법으로도 그죠?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꼭 뭐 하브르타 그래서 그죠? 막 이렇게 뭐 어떤 형식에 갇혀서 그죠?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그죠? 그냥 뭐 쉬는 시간에 그죠? 이렇게 뭐 친구와 가볍게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그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기 공부했던 거 이야기하고 그죠? 그 친구도 얘기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실제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은 그런 효과도 있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 방법들을 한번 적극 뭐 추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